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궤변에 속지 않기로 했다. 부제로는요,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말 뭔가 거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목은 조금 멋있게 지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가지 이 부동산 정책들, 또 뭐 여러가지 또 유튜버 분들, 또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글, 또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이 또 공부를 하고,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분들 이 영상을 다 제가 한번 두루두루 한번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 기록도 한번 해보면서 양측의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뭐 최근에 제가 오늘도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서울 지역에, 저는 이제 서울 쪽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울 쪽에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유튜버, 어떤 한 전문가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년까지 공급이 폭탄이다. 계속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 데이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과 또 제가 몇 시간 뒤에 오늘 일하다가 또 다른 분의 영상을 봤는데 또 서울 지역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인데 그분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2021년 상반기까지는 서울 아파트 공급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상향 계속적으로 되면서 매매가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뭐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같은 서울, 같은 이제 뭐 시기, 내년까지 공급이 어떤 한쪽은 과다하고 어떤 한쪽은 부족하고 두 분 다 데이터를 다 가져와 가지고 보는데 이쪽 면만 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 면만 보면 저쪽도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와,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영상, 또 이런 각각의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2017년 18년 그때 이제 임대사업자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죠.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연 5% 상한 임대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태료 항목이 상당히 많죠. 또 신고를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가지고 그 신고해가지고 나중에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또 등록돼야 되고, 또 팔 수 없습니다. 뭐 단기는 4년, 뭐 장기는 8년까지 또 세금적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내가 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요? 공공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뭐 임대가 필요하신 이런 민간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전세, 월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는 물량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랬죠. 장기 일반임대, 공공임대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너희들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대신해 주면서 공공의 역할을 해라. 대신에 임대료를 올리지 마라. 5% 이상. 그런 페널티를 줬죠. 대신에 막 이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이걸 지킨다면 뭐 나중에 세금적인 혜택,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나중에 종부세를 뭐 면제라든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각각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뭐 감세 또는 뭐 이렇게 면제해 주겠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또 시끄러운 게 뭐였습니까? 임대사업자 이런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좋던 이런 혜택들 다 폐지하자. 또는 더 과하게 나가신 분들, 예전에 처음에 그렇게 했던 분들까지도 다 그런 혜택들 다시 뺏어가서 소급 적용하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헌법의 위헌이다, 아니다, 뭐 아니다, 이놈들 다 이게 혜택을 뺏어가지고 이놈들의 물건을 시장에 다 내야지만 이게 뭐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다시 부동산이 안정화된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맞는 얘기, 누가 맞는 얘기일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명제를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만의 이런 생각, 여러분들만의 관점, 여러분들만의 지식, 경험,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나는 이게 맞을 것 같아, 나는 저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이, 안타깝지만 이게 모르고 살면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임대사업자 폐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하락론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제가 보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왜 대한민국 부동산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가? 대출 규제 가장 심하죠. 요즘에 뭐 6.17 대책도 있었고 그전부터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실거주용 또는 정말 현금 부자들만 뭐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이런 사람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세금 폭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뭐 부동산 관련된 법이 막 되면서 뭐 양도소득세 늘리고 취득세 늘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재산세 늘리고 보유세 늘리고 등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못할 것이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건 강화. 최근에 뭐 이렇게 양도소득세, 뭐 이렇게 비과세 같은 거 하면, 예전에는 뭐 2년간 보유를만 했으면 됐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강력한 22번째, 뭐 앞으로 또 23번째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그런 규제 대책, 징벌적인 과세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다주택자들, 지금까지 돈 벌었는 것들 말이야, 이거 뭐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는 또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를 올릴 것이다, 보유세 있죠. 아까 재산세,
뭐 종부세 간주임대료, 여러분 간주임대료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만약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주고 있는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전세보증금 플러스 월세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여러분들 내고 있는 것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투자하실 분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혜택, 뭐 소급적 등등등. 그다음에 이런 분들 아까 처음 얘기하셨죠. 공급이 폭탄이기 때문에 공급 앞에 장사 없다,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 다주택자 물건도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시장에 나올 것이면 안 그래도 모르게 공급이 많은데 이 다주택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온다면 공급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제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해라. 이렇게 이 하락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제가 영상을 쭉 제 나름대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승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봐라 이 사람들, 이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봐라 이 하락론자 폭락론자가 언제부터 부동산이 하락한다 그랬냐.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뭐 들어올 때부터도 하락한다 했었고 작년에도 하락한다 했었고 강력한 규제 대책 나올 때마다 이제는 정말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부동산이 잡힐 일밖에 없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시장이 곧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지금 과연 그런가. 시장을 한번 보라는 얘기죠.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진짜 떨어졌는가. 한 번쯤은 한번 보면 되죠 여러분들. 시장에 주변에 부동산 가보시고 뭐 인터넷만 클릭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런 갑자기 급작스러운 이런 갑자기 상황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 돈, 현금이죠 여러분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저도 그렇지만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뭐 그런 돈 받아가지고 소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정말 많은 이런 유동성 자금이 일반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테크 투자적인 마인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면 그 돈을 과연 그냥 은행에만 고스란히 맡기고 그 예금 이자를 그걸 원해가지고 놔두고 있겠는가?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다들 투자를 잘한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그 대한민국에서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주식 아닙니까? 두 군데 다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는 내 돈을 굴려가지고 돈의 가치를 하락하겠다. 내 돈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겠다. 또는 재테크 투자해서 돈을 더 늘리겠다. 그걸 누가 막겠다는 얘기죠. 막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그 현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당분간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리가 여러분들 어떻죠? 금리가 지금 뭐 제로금리 거의 탈락말랑하죠. 한국은행 뭐 시중 뭐 금리 자체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금리가 뭐 아까 대출 규제가 힘들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런 데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담보대출이 나오죠. 뭐 1주택자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무주택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사가지고 이제 난 이제 실거주 뭐 전세 이런 거 싣고 나 이제 뭐 내 실거주용 한 채는 내가 투자할 거야. 특히 20, 30대 이런 직장인분들 요즘에 그런 뭐 분들 많다면서요. 내 이제 더 이상 이제 저 집값 올라가는 거 싫고 나 상대적 박탈감도 싫고 나는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나 이제 내 집 하나 마련할 거야. 저 위에 있는 40, 50대들 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는 것 자체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 자체가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 또 무주택자분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내가 3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비규제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번호 없다. 나 그냥 바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수요자들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도 폭락할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또 물가 상승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대한민국 뭐 물가 상승률 뭐 하도 뭐 그런 얘기 막 비교 분석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20년 전에 새우깡 가격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양은 비슷한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소 물가 상승률 이상 분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올라간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서는 내 자산이 현금으로만 은행에 맡겨놓으면 계속적으로 내 물가 상승률보다 이런 은행 이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놓으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 집을 투자해서 내 집을 사면서 대출 받아서 해놓고 나중에 그거보다 이상이면 그래도 내 자산의 가치를 하락한 것을 내가 방어했구나. 그런 요즘에 그런 재테크를 투자 그런 마인드를 갖추신 젊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런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지식과 이런 그런 것을 많이 뭐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 제 주변을 봐서라도 20, 30대 분들이 부동산 투자 하시려는 분들도 막 이제 막 결혼하셔가지고 뭐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다고? 내 주변에 다 전세 산다고? 내 주변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전혀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별로 없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도 저도 최근에 가서 상당히 많이 또 느꼈습니다. 또 공급이 아까 그분들 얘기하셨죠.
그 두 번째 그 유튜버 공급이 이분은 더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프를 가져와가지고 서울시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비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 적정 필요한 수요만큼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필요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분과 아까 처음에 그런 분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세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 전세가 계속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단 하나 이유밖에 전세자금 대출이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대출에 대해서는 옥죄어지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는 내가 아직까지 주택이 없고 뭐 아니면 사회초년생 상대적 약자라는 거죠. 뭐 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직까지도 내가 상대적 약자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아니 너 전세자금 대출 이제 안 돼. 너 그냥 너 있는 돈으로 살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없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뭐 가계대출이 계속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과감하게 정부에서도 막지 못한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나 저기 좋은 신축 아파트 살 거야. 70% 대출 되네. 과감하게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봤을 때는. 저도 제가 지금 임대를 해주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그 돈이 다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 80%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충분하게 되고 그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함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도 계속적으로 폭락할 수가 없다는 이런 또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양측의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두 포지션에 서셔야 되는 거죠. 나 지금 투자를 할 거야. 내가 집 살 거야. 이쪽이 있고 반대쪽 어떻습니까? 아니야 지금 집 사면 안 돼? 아니면 있는 집까지도 팔 거야. 지금 이제 부동산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조심해가지고 저 유튜버 얘기 들어보니까 또 책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파는 게 맞겠다.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다가 추후에 또 폭락을 하고 나서 그때 기회를 보고 뭐 매수를 한다든지 그때 가서 하자. 두 가지의 선택상. 또 하나 마지막 선택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 이거 저것도 나 둘 다 몰라. 머리 아파. 이런 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나 그냥 뭐 월세나 전세 그냥 여기 살면서 그냥 뭐 대출해주면 다행이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나 그냥 현재를 즐길 거야. 나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뭐 투자 공부를 해 또는 뭐 어디 뭐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를 조심해서 투자하면은 양쪽 다 싫어요. 머리 아파요. 이런 거 싫고 나는 그냥 둘 다 싫고 나는 그냥 뭐 내가 직장 다니고 갔다 집에 와가지고 그냥 TV 보면서 쉬고 아니 이것이 제가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택사항은 세 가지라는 거죠. 이쪽 산다 그러니까 판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길거리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얘기가 있죠. 이쪽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무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 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성인이고 다 교육을 받았고 고등교육 다 받았지 않습니까? 다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얻은 그런 지식과 경험 내가 살아온 노하우로 내가 스스로 형성된 가치관이 다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상승 쪽으로 간다면 집을 사는 것이고 아니면 떨어진다 그러면 파는 것이고 안 사는 것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하시기 싫은 건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각각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따를까요? 바로 책임과 의무 모든 것이 다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포지션에 서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중에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미래에 갔을 때 내 후회 내 과거에 대한 선택한 거에 후회가 없겠는가 최소한의 후회가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무조건 사라, 무조건 팔아라, 무조건 아무 선택하지 말라고 제가 세 가지 큰 경우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는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저는 뭐 내 자산에 내 미래 자산을 늘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현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내가 나중에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때 나중에 내가 정말 뭐 직장 퇴직하고 내가 정말 그때 현금으로 월급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재테크와 투자를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점점점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예곽지는 지금도 현재 이 시기에도 미분양이 된 지역이 있고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대구의 핵심 요지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대구 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여러분들 사실 지역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의 말을 들으시지 마시고 부동산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주장에 아무거나 속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 말씀드렸죠. 나는 어떠한 뭐 궤변에 속지 않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오늘 이 주제에 맞는 걸맞는 그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선택
하시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알아보시고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께 도움 될 수 있는 영상 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쳤습니다. 화이팅입니다.